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간 매일 주제를 정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을 만한 게 없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한 지 5시간 만에 17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서 역점 사안인 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17건의 행정조처에 서명한 데 이어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날마다 경제난 완화, 인종평등, 기후변화, 보건, 이민을 비롯한 주제별 대응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열흘간 서명할 행정명령 조치는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제가 겹겹이 쌓인 상황이라 행정명령처럼 의회 입법 없이도 가능한,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 처방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과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99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 14일에는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090조 원의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도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야당인 공화당이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있고 좀 여야 간의 충돌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사회의 그 해결 과제인 분열을 빨리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미국 사회 내 분열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론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 반트럼프로 갈라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탄핵 정국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시행하려면 앞으로 의회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이민, 인종평등, 보건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줄줄이 제시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할 강요 인준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 역시 공화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요 지명자 중 상원 인준을 통과한 사람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한 명뿐입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번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석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는데 난감한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코로나19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부재가 충격적이고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만한 코로나19 백신 배포 계획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 전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도 거의 1년 동안 미국인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어떤 전략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CNN은 대유행 상황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백악관이 이제 이행하라는 강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무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일단 취임하자마자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잖아요.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미국 내 상황이 계속 좀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또 4천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20일 하루에만 발생한 미국 내 신규 사망자는 4,300여 명이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이렇게 집계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2일에 4,4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18만 2천여 명으로 20만 명 선을 밑돌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음 달 13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50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한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많고 입원 환자의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기간도 9월에서 11월까지는 일주일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9.5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이 더 중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병원들이 좀 더 상태가 심각한 환자만 선별해서 받으면서 벌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새 행정부에서 CDC 국장을 맡게 된 로셸 웰렌스키 박사는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책임진 주지사들은 자구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화이자의 연방 정부를 건너뛰고 주정부가 직접 백신을 구매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소식인데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이 이르면 22일 상원에 송부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CNN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는 방안을 하원 민주당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송부 시점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송부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부 시점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탄핵안 송부로 상원의 탄핵 심판이 확정되면 그 이목이 집중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묻힐 수 있어서입니다. 탄핵 심판으로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석이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린 상원에서 원내대표 간 운영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진행에 앞서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취해졌던 경계 조치 굉장히 좀 삼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분간 유지가 된다고요? 네,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워싱턴 DC 경계 조치가 상당 부분 해제됐지만 강화된 보안 태세의 일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주요 거리에 설치됐던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은 취임식 이후에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배치된 2만 5천 명의 군인 가운데 6천 명 이상의 군인은 이후로도 남아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BC 방송은 도로와 다리가 다시 열리면서 워싱턴 DC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일부 강화된 경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충보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의사당 각 출입구에 총기 휴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취임식 후에도 미국 수도의 보안은 결코 의사당 난입 소동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